한사군은 전한의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공격해 멸망시킨 뒤 그 자리에 세웠다고 하는 5개의 군급 행정구역이다. 한사군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진번군이 폐지된 자리에 대방군이 세워졌기 때문에 총 5개 군이 있었으며 보다 앞선 4개 군의 경우에도 동시에 존속한 기간은 25년으로 매우 짧아 대신에 한군현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거나 동방변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널리 쓰이는 명칭은 한사군이다. 인접해 있는 부여, 고구려 등과는 직접적으로 대치 및 교류하기도 했고 한반도 중남부에 정도한 백제와도 적극적으로 철제 등을 교역하면서 상당한 영향을 주고받았다. 중국 본토가 위진 남북조 시대의 난세로 접어들며 약화되고 고구려가 성장하며 흡수, 소멸했다. 낙랑군 기원전 108년, 313년 한사군의 정치적 중심지가 되는 행정구역 고구려 미천왕에 의해 수복됨 진번군 기원전 108년, 기원전 82년 토착민의 저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이 폐지되고 낙랑군의 편입, 낙랑군 남부도의가 설치됨 대방군 204년경우 314년 3세기 초 한족민 예족의 세력이 강해지고 사만으로 망명하는 유랑민의 수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해 낙랑군 남부도의에 해당하는 7개 현을 독립시켜 진번군 자리에 재설치. 낙랑과 함께 고구려 미천왕에 의해 수복됨 현도군 기원전 107년 404년 창해군 자리에 설치되었다가 기원전 75년 고구려, 옥저 등 토착민의 저항을 받아 한반도에서 후퇴, 요동 근방으로 이전됨. 이후 1세기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무순 지역으로 재이전되어 4세기 이후 모용선비의 지배하에 놓임. 5세기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에 의해 수복됨 임둔군 기원전 108년, 기원전 82년 이후 현도군에 편입됨 고대의 요동은 주나라, 한나라, 진나라, 당나라 등의 수도권인 장안, 낙양 등에서 먼 동쪽인 북경 주변으로 단군조선의 영역이었으나 기자조선, 위만조선을 거치면서 잠시 빼앗긴 것을 고구려와 백제 등이 수복 및 침탈당했던 최전방 전선지역을 일컫는다. 기원전 108년 고조선을 한나라가 멸망시킨 후 낙랑군, 진번군, 임둔군이 설치되고 이듬해 기원전 107년 현도군이 설치되었다. 4기에서부터 한사군의 설치가 언급되지만 각 군의 이름은 명확히 등장하지 않으며 고조선 땅에 설치한 한사군의 명칭이나 상황은 일단 한서 지리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고조선 지역의 관습법 혹은 자체적 법률이 유지되었으며 관리를 스스로 충당하지 못해 인접한 요동군 출신을 관리로 데려왔다. 최근에는 한해 법률을 시행하려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인 주간들이 발굴되고 왕망 때까지만 해도 우리 기록에서도 고구려 병사들을 징병했다는 기록이 있기도 하고 왕망에 반발하여 대항한 연비가 대패하여 목이 잘리거나 그에 응하여 한해 고구려현을 고구려인들이 공격해서 습격하기도 했다는 것으로 보아 행정력에 미치는 범위에서는 실제로 한나라의 법률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앙랑 조선민 범금 8조, 상쇄의 당시 상살, 상상이 곡상, 상도자남 몰입이 기간호, 여자위비, 욕자 속자, 인호신만 수면위민, 소규수지, 가취무소수, 시기민 종부상도, 무문호집회, 부인정신부은피 기전민음식 이변두, 도읍 하방효리 금내군가인, 왕왕 220 군초 추리어료동, 이견민 무패장, 급가인왕자, 야치귀도, 속초익박 금어 범금관다, 지륙십여조 낙랑조선 백성들의 범금 8조는 서로 사람을 죽이면 죽임으로써 갚고 서로 상해를 입히면 곡식으로 갚으며 서로 도둑질하는 자는 남자는 몰입하여 간호로 삼고 여자는 비로 삼는다. 스스로 속죄하고 싶으면 한 사람당 50만 전을 내야 한다. 비록 면하여 일반 백성이 되더라도 습속으로 오히려 차별하여 혼인하고 싶어도 짝을 찾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서로 도둑질하지 않아 문을 닫는 자가 없었고 부인은 정숙하여 간음하지 않았다. 밭 가는 백성들은 변두 제사 그릇처럼 생긴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고 도읍의 관리들은 중국 내군의 상인처럼 하여
왕왕 술잔 같은 그릇으로 식사한다. 낙랑군은 처음에 관리를 요동군에서 데려왔다. 관리들이 백성들이 문을 닫지 않는 것을 보자 급기야 상인들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밤이면 도둑질하여 풍속이 점점 박해졌다. 지금은 범금이 늘어나 60여 조가 되었다. 한사군 중 임둔군, 진번군 2군이 얼마 지나지 않은 기원전 82년에 폐지되어 주변 군현에 흡수통합하고 현도군은 고구려현의 반발로 후퇴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었지만 낙랑군은 이 폐지된 군에 관할 구역 중 관리할 여력이 남아있는 지역을 흡수하면서 한때 인구가 40만이 넘는 성대를 누렸다. 이때 낙랑은 25개 현을 산하에 두고 함경남도 강원도 방향의 옛 임둔군 지역인 영동 칠현 지역의 동부도의를, 황해도 방향의 옛 진번군 지역에는 남부도의를 두었는데 이는 이민족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 보인다. 도의가 설치된 지역의 인구 밀도는 매우 낮았다. 기원전 1세기 낙랑군은 되도록이면 토착민에게 유화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현지에 적응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형 동검 문화가 이 지역에서 계속되고 평양 정백동 고분군에 부조예군, 부조장인 등의 인장이 발견된 점 등으로 유추한 것이다. 또한 삼한의 군장으로 추정되는 염사치의 귀화 시도 기록이 나타나는 것이나 멀리 있는 진안이 협박에 대꿀멍하는 기록, 초기 백제와 신라가 낙랑에게 상당한 견제를 당하는 기록 등을 통해 보아 주변국과의 관계 또한 낙랑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른 것으로 보인다. 1세기까지 낙랑군은 고구려, 삼한, 외 등의 사이에서 동방의 외교 창구가 되었고 주변국의 단조 철기나 칠기 등을 전하는 데도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변국의 유력층에게는 낙랑군에서 얻을 수 있었던 조복과 의책이 지위의 상징으로서 높은 인기를 누린 것으로 보인다. 묘제로는 덧널 무덤이 나타난다. 이러한 부를 기반으로 전한 신나라, 후한의 교체기로 중국 대륙이 혼란했던 서기 25년의 토인, 고조선계 토착민 혹은 토착화된 한인 왕조를 중심으로 태수를 죽이고 대장군 낙랑태수를 자칭 사실상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광무제가 후한을 재건하면서 서기 30년에 이 지역의 왕준을 파견, 왕조가 세운 독립 낙랑은 마침 내분이 일어나 군삼로 왕갱이 군결 조리 양읍 등과 함께 왕조를 살해하고 왕준을 맞이해 5년 만에 싱겁게 멸망하였고 낙랑군은 다시 한해 군현으로 편입되었다. 한편 32년경 등장하여 37년경 멸망한 최씨낙랑 국도 낙랑군과 같은 지역 혹은 낙랑군의 일부 지역이 독립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것이 맞다면 이 추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외에 혼란기에 정미의 난의 진원지였던 산둥 반도의 인구가 낙랑 지역으로 유입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런데 삼국사기에서는 광무제가 44년에 살수 이남을 편입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다소의 혼란은 있다. 어쨌건 이때 도의 제도는 폐지되었는데 이는 광무제의 일관적인 정책이기도 했지만 동부도의 지역, 즉 영동의 칠현이 버려졌다. 아마도 고구려와 같은 이민족의 성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2세기 중반까지 낙랑군에 대한 기록은 매우 미미해진다. 부여의 111년 침공 기록이 있지만 그것을 딱히 쇠퇴의 징후라고 보기는 어렵다. 2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면 다수의 인구가 삼한 지역으로 빠져나갔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고구려의 현도군 공격 등 한 9년 공격이 두드러져 쇠퇴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요동의 공손시 세력이 낙랑을 장악하면서 삼한과 외로부터 다시 인구가 회복되었다고 전하는 등 다시 재건 단계에 들어섰다. 하지만 이미 북방에 대한 견제는 어려워졌는지 낙랑군은 황해도의 대방군을 건 204년 요동의 지배자 공손강이 후한 헌재 건한 연간 196년에서 220년 낙랑군 두뉴현, 황해도 황주 이남의 땅을 분할시켜 대방군을 설치하였다. 대방군 설치의 배경을 살펴보면 후한 말 군벌 세력이었던 공손강은 자립하면서 한반도 제종족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려고 했는데 당시 한반도 제종족의 세력이 커지면서 낙랑군의 영역과 군사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고 점점 낙랑군이 반독립화하던 중이었는데 공손강의 대방군 신설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던 목적으로 보인다.
즉 자신의 세력 기반을 넓히기 위해 반독립화하는 낙랑군을 견제하기 위해 대방군을 설치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한반도 제종족에 대한 영향력을 넓힐 수 없었다는 점과 낙랑군의 교역 확대를 이루지 못한 것은 지방 정권이던 공손씨 정권의 한계로 보인다. 이렇게 요동 공손씨 군벌이 낙랑을 지배하다가 3세기 중엽 위나라의 사마이가 고구려와 연합해 공손년의 요동을 공격, 멸망시켰다. 공손씨가 지배하던 한사군도 유주자사 관구검의 관할에 들어갔는데 이 시기 고구려는 위나라와 싸웠다가 비류수 전투에서 대차게 깨졌다. 이후 양맥 전투에서는 고구려가 승리하기는 하지만 많은 피해를 입어 300년경까지는 더 이상 적극적인 세력 확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위나라 치하에서 부종사 오림은 지난해 팔국을 낙랑군 소속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통역 실수로 인해 한인들이 모두 격분해 대방군의 기리영을 공격하는 기리영 전투가 벌어졌다. 대방태수 궁준과 낙랑태수 유무가 이들을 토벌했는데 궁준은 전사했지만 한을 멸망시켰다고 한다. 이것을 백제 고이왕 13년 246년의 기록과 결부시키기도 하나 시기가 다르고 침략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아닌 듯하다. 하여튼 낙랑군은 이때 주변국에 제대로 힘을 썼고 주위의 소국들이 줄줄이 항복, 복속하는 상황에서 고이왕도 혼인 관계를 맺고 채께왕 때는 왕을 죽이고 분서왕 때 크게 한 방 얻어맞았지만 얼마 안 가 분서왕도 죽이는 등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급부상했다. 중국 본토와 교통이 재개된 것도 무색하게 위나라를 뒤엎고 건국된 서진은 274년 낙랑군과 대방군을 평주 동의교위에 소속시키며 적극적으로 동방에 개입하려 했다. 동의교위가 동방 정책의 중심이 되면서 낙랑, 대방, 현도는 점점 세력이 쇠퇴해 가며 그 사례로 한반도 남부의 마한과 진안은 더 이상 과거처럼 한사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국과 교류를 하지 않고 270년대부터는 마한과 진안의 이름으로 중국 본토의 서진에 직접 나아가 통교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진의 삼국통일 이후 팔왕의 난과 영가의 난, 5호 16국 시대의 개막으로 290에서 300년대부터 한사군과 중국 본토 본국과의 연결고리는 사실상 다시 끊긴 것이나 다름이 없어졌다. 과거 위나라에 패했던 피해를 수습한 고구려는 다시 낙랑군과 요동 현도군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였던 압록강 하구의 서안평을 집요하게 공략하여 끝내 미천왕이 이를 수복했다. 서안평은 현재의 단동지역으로 추정되는데 압록강 건너편이 신의주라는 것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공략이 힘든 곳이다. 결국 미천왕 시절인 313년 낙랑군이 고구려에게 축출되었고 314년에는 대방군 또한 멸망시켜 한반도에서 한사군을 완전히 축출했다. 고구려의 정복 직전에 탈출한 낙랑인 세력 1천여가는 모용회에게 투항했다. 이 모용시 연나라 치하에서 낙랑군의 일부 유민들은 요서 지역으로 건너가 낙랑군 복원을 시도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되었다. 4세기부터는 고구려나 백제의 책봉호에 낙랑 관련 관직이 나타나니 포기하는 면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나 북제시대에 폐지될 때까지 요서 지역에 군현의 형식은 남아있었고 수나라 양제의 원정 때도 이름은 남아있었다. 한편 고구려가 정복한 옛 한 군현 땅에 남아있는 유민도 많았고 한 군현이 무너졌다고 해서 400년간 이어진 중국계의 인구나 문화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애초에 고구려가 한나라의 세력들을 군사적으로만 아니라 결혼 등을 통하여 외교적으로도 흡수하고 다녀서 2세기에서 3세기부터 등장한 낙랑의 벽돌 무덤은 4세기까지 꾸준히 나타났고 고구려도 이 지역에 중국 계통의 유주자사 진이나 동수 등을 파견하여 반발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 굴식 돌방무덤으로 대표되는 고구려 문화의 침투를 동반한 것이었고 광개토 대왕대 남부 칠성의 건립이나 평양 지역 9개 사찰의 건립 등 정지 작업을 기반으로 장수왕 때는 이 지역이 고구려의 수도 평양으로 자리하게 된다. 오른쪽 지도는 나나 요수서를 기반으로 한 지도로 일명 제야사학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비정이라는 말은 비교하여 위치를 정한다는 뜻으로 비정 연구가 어떤 방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치 추정 연구와 같은 말이다.
즉 굳이 오른쪽에 비정연구에 의한 한사군도라 따로 쓸 건 아니고 왼쪽 학계 정설 지도도 비정연구인 것이다. 고고학적 성과를 보면 평양 낭낭토성에서 낭낭예관이라는 이름이 붙은 와당 발견, 한무제 때 쓰던 오수전 동전 플러스 3천여 기에 이르는 목광묘, 귀틀묘, 진실묘가 발굴, 황해북도 봉산군에서 대방태수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게다가 오른쪽 지도에 있는 요동군과 낭낭군 등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원안에 있는 영토, 오늘날 중국의 허베이성과 산둥성은 전국시대 연나라와 제나라의 땅으로 진나라와 한나라 때도 매우 중요한 지방이었다. 주로 위치에 대한 논란이 많이 다뤄지는데 금방 폐지되거나 이전되어 버린 나머지 세 군현보다 낭낭의 위치가 떡밥이었다. 물론 인터넷 등지에서 음모론의 형태를 띠고 있는 논란일 뿐 학계에서는 위치에 대해서는 이미 일제강점기에 결론을 내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문헌 사료만 가지고 일부 학자들이 한사군의 위치를 놓고 다른 곳으로 비정하는 일이 있었으나 대다수는 한반도 북부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보았다. 조선 왕조실록 등이나 고려사 등 국가의 공인 사서 및 지리서, 그 외 저명하고 가치 있는 사서들은 모두 평양 일대가 낭낭군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학계에서 낭낭군이 평양에 없었다고 보는 학자는 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사실상 논쟁이 끝난 상황이다. 위치에 대한 논란의 실질적인 시발점은 신채호, 정인보 등의 민족 사학자들로서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의 발굴이 조작된 것이라 주장하며 민족주의적인 방어 논리로서 제기되었다. 신채호는 평양 지방의 지명이 낭낭이며 진번, 임둔, 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 가리키는 지명이 있을 것이라 했고 한사군은 한무제가 삼조선 전체를 공격해 합병한 뒤 각각의 지명의 위치에 세우려고 하다가 실패한, 즉 가설된 군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한사군에 관한 신채호 등의 견해는 대부분이 원전의 한문을 오독했거나 추측이나 희망사항에 따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사학계는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 물론 당시 많은 민족 사학자들이 독립운동에 매진하면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없는 환경이었던 점은 이해해야겠고 일제에 대한 저항 측면에서 일부러 더 민족주의적 사고를 강조했던 점도 있겠으나 학문적으로 역사는 진실을 찾는 것이 목적에 끼워 맞추는 분야가 아니므로 이들의 독립운동에서의 업적과 별개로 이러한 주장은 역사학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낭낭군의 위치에 관한 논란으로 평양 근처의 낭낭군은 사실 최씨 낭낭국이 아니냐는 논란이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하단 및 해당 문서 참조 한편 북한에서는 리즈린을 필두로 하여 난하요 수서를 토대로 한 낭낭군 요서서를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고 주장을 위해 증거를 끼워 현재 한국 내에서는 주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난하요 수서를 바탕으로 한 낭낭군 요서설 또는 요동설을 지금도 일부에선 열심히 신봉하고 있는데 바로 유사 역사 학자들, 이들은 인터넷과 언론, 출판 시장 같은 곳에서 끊임없이 이런 설들을 재생산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강제로 개최하기도 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한사군의 영역을 신라 및 진안과 변안 지역을 제외한 한반도 남부까지 확대해서 바라보고 있다. 아무래도 한국사의 종속성을 최대한 강조하려는 모양. 허나 해당 주장은 중국과 일본 역사학계에서도 한사군 초기라면 모를까 나중에는 이 지역이 전부 한사군의 지배 밖으로 벗어났다고, 즉 현지인인 마한인들이 독립을 쟁취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단 중국의 패권주의 면모가 심해지는 현재 중국에서 그린 한대의 역사 지도에서 한사군의 영역이 서북한을 넘어 남한의 경기도와 충청도까지 확장된 점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마한 전체를 한사군 영역으로 그린 것은 삼국사기의 남대방 관련 기록의 오류를 그대로 담습한 것이다. 즉 북대방, 남대방설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진번군이 한때 한강 이남까지 지배했던 것은 여러 기록을 보아 사실로 보이나 기원전 1세기에는 결국 마한이 이들을 격퇴하고 지금의 경기도 한강 이남까지 마한의 영역으로 편입한 것으로 보인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기원전 2세기 무렵에 위만조선의 세력권이 서남 쪽으로 지금의 한강 이북까지 지배했다고 나온다. 한강 이남은 진국의 영역으로 본 것이다. 1916년 조선 총독부에서 지원을 받아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절대 아니다. 해방 이후에도 북한 정권에 의해 고고학적인 발굴은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예를 들어 1992년에는 평양 정백동 364호분에서 논어 목간이 발굴된 것이 알려졌으며 2005년에는 낙랑군 25개 현의 인구가 기록된 이른바 초원 4년 호구부 목간이 발견되어 중요한 연구 소재가 되어 있다. 물론 환빠들은 이런 거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일제 발굴 조사 결과를 추종한다고 깐다. 심지어 북한 가서 직접 발굴하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하다가 북한에서 이미 발굴했고 남한에서도 자료를 입수했다고 하면 종북주의자라고 까는 신종 환빠도 있다. 지금까지 대충 나온 자료는 평양 낙랑토성의 낙랑예관이라는 와당, 한나라의 오수전, 동전, 3천여 기에 이르는 목광묘, 귀틀묘, 진실묘, 황해북도 봉산군의 대방태수, 무덤 등이 대표적이다. 근래에 들어서는 기존의 중국계 유물과 무덤 양식에 더해 낙랑에 속하는 초기 목광묘에서 세형 동검이나 인장 등이 출토되고 다른 한편으로 한나라의 율령과 관련된 문자 자료들이 보고되면서 현지 유력자들이 낙랑군을 비롯한 9년 지배와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대중적인 인식처럼 소위 한사군 지역이 단순한 중국의 식민지였다고 보는 시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말. 한사군과 동일한 성격의 사건이 있는데 바로 베트남의 남월, 기원전 203, 기원전 112의 멸망과 한 9년의 설치이다. 고조선과 남월은 미시적으로야 관련이 없지만 한나라를 끼고 생각하면 매우 유사한 과정을 겪었다. 한 무제가 북서 방면의 흉노를 정복한 이후 자연스럽게 관심을 돌린 것이 남쪽의 남월과 동쪽의 고조선이었다. 남월과 고조선 모두 기원전 2세기를 즈음하여 한과의 전쟁 국면으로 들어서는데 남월이 기원전 112년에 멸망하고 한 9년 9개가 설치된다. 이후 한은 고조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을 정복하면서 4개의 군현을 설치하게 된다. 낙랑을 비롯한 한사군의 성격이 그러하듯 남월의 9개 군현의 성격도 한족 관료를 파견했음에도 피정복 민족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은 없었으며 결국 중원밖의 군현들은 한의 통치와는 거리가 점차 멀어졌고 한문화와 제지문화의 교역지점과 같은 절충지대로 변모하였다. 즉 결과적으로 본래의 목적인 한의 통치, 지배가 관철된 것이 아니고 현대의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형성과 같은 동아시아의 문화권을 형성하는 발단이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미천왕 때 합병당한 낙랑군이 대무신왕 때 합병당한 최씨 낙랑국과 같은 존재인지 별개의 국가인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별개의 국가로 보는 쪽에서는 낙랑군을 평양과 그 주변으로, 낙랑국은 평양과 조금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을 것이라 추정한다. 또한 이에 관해서 경북대학교 사학과 주보돈 교수 등은 낙랑군과 낙랑국이 평양 부근에 위치하면서 서로 다른 곳이라 보았다. 또한 낙랑공주의 아버지인 최리가 낙랑국의 왕이라고 기술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태수가 아닌 것이다. 삼국사기 등이 쓰여진 시대에 군과 국태수와 왕을 구별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또한 중국의 기록을 보더라도 낙랑태수 중에 최리라는 사람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건국한 지 반세기가량밖에 안 지난 대무신왕대에 한나라의 지배지를 정복할 역량이 과연 고구려에 있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별개의 국가가 아니라는 쪽에서는 낙랑군과 낙랑국의 이름이 같고 지리적으로도 같은 평양 지역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 유물의 발굴로 평양에 낙랑군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고구려와 맞설 만한 강국이 공존할 자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최리 이전에는 전혀 기술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약점이다. 옥저나 동해 등보다도 존재감이 없는 셈이다. 혹은 일종의 절충설 내지는 제3설로 후한 시대 자치화된 영동 7현,
즉 현재의 함흥 지역의 지배자 내지 군장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는 고구려가 대무신왕대 지배한 압록강 중류에서 두만강 중류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거리라는 점, 옥저에서 낙랑구강 최리를 만났다고 전해지는 점 등이 있다. 또한 옥저는 낙랑의 인근에 위치했던 만큼 어떤 유력 군장이 자신 세력이 커지자 중화 문명이 아닌 조선이 소중화라 중화를 자처했던 것처럼 낙랑을 자처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제하에선 중국 문물을 받아들인 선진화된 옥저 지역의 군장이 주변 토착 세력의 왕을 과시하는 일종의 외훈의왕 형식의 제도를 가졌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정반대의 사례로 동해 같은 경우 낙랑군의 불래 후가 이끌던 집단이 항복한 뒤 왕작을 받아 불래 예왕으로 봉해진 점 또한 참고 가능하다. 결국 양쪽 모두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 실제로 평양 주변에 낙랑국의 별개의 유적이 있는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일본 제국은 한사군을 통해 중국의 지배를 받던 열등한 한민족이라는 식의 타율성론을 주장했다. 그런데 정작 한사군에서 발흥한 고구려를 한국사가 아닌 퉁구스 민족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한사군과 접점이 적었던 신라만이 한국사라고 주장하는 등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을 보인 게 코미디 코에이의 삼국지 7에서도 낙랑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삼국지 10의 경우 당시 동북공정이 사회적 이슈가 되던 상황이라 개등위에서 이걸 문제 삼았다. 결국 국내판에서는 동답으로 개명당하고 위치도 압록강 이북으로 변경되었다. 이 당시에 대량의 후기 상고한어 혹은 전기 중고한어 어휘가 들어와 한국어의 한 기층을 이루었다고 보는 언어학자들도 있다. 한국어의 고유어로 취급되는 일부 어휘가 당시의 한자음과 많이 닮아있다는 점이 그 근거로 지목된다. 훗날 당나라는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킨 후 한사군과 비슷하게 안동 도호부, 웅진 도독부, 계림 도독부를 설치하여 당나라가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신라가 여기에 반발해서 나당 전쟁이 일어나 실패한다. 계림 도독부는 이름만 지었을 뿐 한순간도 실제로 작동하지 못했고, 안동 도호부와 웅진 도독부는 10년 정도 운영하다 요동으로 쫓겨났다. 이는 기원전 1세기와 달리 7세기에는 한민족이 상당한 국가적 역량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에는 대방성이라는 이름의 성이 중국의 성으로 되어 있으며, 지도상으로는 요서 산해관 일대로 표시되고 12지신의 유적에서 국경지대를 지나야 한다는 점에서 나나 요수설에 따른 대륙 한사군설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